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겁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AI 붐이 1년 이상 이어지며 기저효과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 증가폭이 15.3%에 머물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이 꺾였다는 점이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 ING는 구조적 수요에 대한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고 UBS는 이번 하락이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고비를 넘긴 미국 뉴욕 증시의 다음 촉매제는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얻게 될 다음 단서는 30일에 발표되는 7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지만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연준은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더불어서 역사상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6개월간 S&P 500 지수 수익률이 5% 이상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인상적인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P모건이 올해 남은 모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적어도 한 번은 B컷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금리 인하는 100bp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은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와 향후 비즈니스 부문 실적 경로에 대한 낙관론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면서 이렇듯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준은 너무 늦은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리를 내린 후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다음 달에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올해 줄곧 4분기 한 차례 인하를 예상해왔던 인사이기 때문에 시장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그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둔화된 매출 증가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여전히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시간 전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수정된 2분기 GDP가 발표됐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수정된 2분기 GDP는 3%로 지난 속보치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나스닥 선물은 발표와 동시에 장대 양봉을 만들기도 했고요. 현재도 그 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자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가 전년 대비 1.9% 상승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가 3%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 2.8%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난 1분기 확정치 1.4%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예측치를 소폭 하회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8천 건으로 예측치보다는 낮게, 이전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의 7월 잠정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 그리고 이후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 예상을 했는데 시장 한 주 동안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상승할지에 대한 여부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답을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오래간만에 해왕 마스터님이 다시 출연하셨는데 방송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또 해왕 마스터님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남겨주실 거니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너튜브로도 방송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또 응원 댓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GDP 발표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횡보하는 듯 하더니 개장 이후에 또 장대 양봉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10시 56분경에는 19,651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09% 정도 상승한 19,6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정말 핫한 이슈죠. 엔비디아로 인한 시장의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오늘 오전 미국 선물도 동시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요 지수가 급락 이후 또 급반등을 했던 만큼 조정을 예상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성장한 것은 맞지만 성장률은 둔화됐다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3분기 연속 200%대 성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연간 기준으로 122%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시장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한 영향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CNBC에 따르면 연준이 과거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고용에 대해서 적어도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월간 소비자 신뢰 조사를 통해서 연준의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이 32.8%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은 16.4%로 3개월 새 오름세를 또 이어갔는데 인플레 둔화와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가진 연준에게 이 같은 소식은 달갑지가 않다며 추후 PCE 지표 등 인플레 지표보다는 고용 관련 지표에 연준은 더 주목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마선님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 시장 이번 달에 급락 후에 급반등을 했고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 원인을 엔비디아에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마선님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AI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이번 달 일정을 좀 확인해 보면은 실업률, 고용지표 이후에 파월 그리고 엔비디아 이 순으로 가는데 네. 제가 사실 이제 파월 연설은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와서 할 수 있는 멘트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미 금리 인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크게 변수로 만들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 달 남은 거는 엔비디아인데 예.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죠. 예,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많이 했죠. 향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견고해지지 않을까. 이게 견고한 수요에 대한 흐름이 좀 꺾이는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리포트 보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예. 뭐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수요는 아직 견고하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칩이죠. 블랙웰. 블랙웰, 네. 블랙웰 관련해서도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그럼에도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거는 단순 어제 이제 일방적인 제 기준에는 최근 이제 미 증시가 17,000 초반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 샤메 법칙 이제 실업률 발표 뜨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상승 회복을 그려왔던 흐름에 대한 단순 조정이라고만 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상승한다면 내용은 좀 뒤바뀔 거예요. 어제 한번 하락했다고 해갖고 시장에서 또 도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거품 아니냐, 거품론이냐, 뭐 엔비디아 우려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꺼냈는데 실제 내용 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을 저는 확인은 못했어요. 네. 네. 뭐 차세대 칩 블랙웰 관련해 갖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더 이제 딜레이 지연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하는 분위기가 더 나왔지. 네. 근데 시장이 하루 잠깐 하락했다고 해갖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네, 기존의 플랫폼인 호퍼에 대한 수요는 견고화할 것이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매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근데 이제 차세대 앞으로 계속 나오는 블랙웰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시장이 조금씩 선반영이 들어갈 건데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나쁜 흐름. 근데 조금 차트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테크 관련해 갖고 엔비디아 빼고 다른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발해요. 예. 상황이.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셔. 차트 한번 보면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뭐 AMD도 지금 사실 엔비디아 대비해 갖고 차트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예. 뭐 다른 거 퀄컴 관련해서도 보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크 관련해서 동반 상승하는 그림 자체가 예.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어떤 금융 자금이 좀 엔비디아 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분위기. 전에는 이제 동반 테크 전체적인 상승을 끌어냈다면은 지금 단순 엔비디아 쪽으로만 좀 끌어내는 느낌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 예,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테크주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수급이 한 번 더 한 차례 몰아온다면은 뭐 이제 비만 치료제나 이제 테크 섹터 말고는 수요가 따라갈 만한 힘은 없다고 봐요. 미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마지막 상승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상승이요. 그거는 증시의 상승인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상승인가요? 두 개를 좀 동일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은 관점 자체가 만약에 증시 수급이 한 번 더 쏠린다라고 관점했을 때 그건 AI밖에 없다. 이 관점은 저는 아직 유지해요. 왜냐,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 발표를 딱 했어요. 네. 근데 기대치만큼 그 이상으로 나와요. 뽑아줘요, 어떻게든 간에. 네. 근데 그 이만큼 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지금 상황에서 있을까? 라는 의문은 있어요. 우리가 뭐 제가 보는 거는 뭐 다른 주식은 많겠죠. 일반 흔히 말하는 좀 이제 규모가 작은 잡주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30위권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네. 예, 그 위주로 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AI가 주도주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거는 아직 저는 계속 이제 유지. 그 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시장이 네, 네. 예, 수급이 한 번 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 예, 그 예. 부분은 얘기를 드리고 그게 온다면은 AI는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평가를 드리도록 신고점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AMD도 약하고 어제 슈퍼마이크로컴퓨터도 많이 폭락했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상승 흐름을 수급을 줄 때 그건 좀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음. 지금 사실 이제 시장이 아직 이제 상승이다. 이제 한번 마지막 상승을 한다라는 어떤 확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왔을 때 과연 엔비디아 말고 다른 AI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선 조치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선 청산이. 아, 제가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아직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섹터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잦은 변화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라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오래 못 버텨요.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를 실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희망찬 기대를 하잖아요. 네. 막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나도 스캘핑 같은 단타의 신이 되고 싶어. 저렇게 하면은 나는 앞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차트만 보면서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꿈을 꾸지만은 네. 그거는 진짜 꿈이에요, 여러분들. 로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답안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성 있는 산업에 투자라고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게 좀 저는 적정한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AI를 고집해왔던 거고 뭐 좋은 성과가 지금 나겠지만은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자면 어제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수요 자체 견고하다는 거 입증됐고 오히려 이제 차세대 칩, 블랙웰 관련해서 딜레이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완화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하락했다고 해갖고 그러면 이제 짜내기거든요. 어떻게든 맞춰요. 뭐가 우려스러워서. 얘 좀 뭐가 우려스러워. 그래서 떨어진 거야. 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예, 아직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베이스를 갖췄다. 근데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반전이죠. 만약에 예상 실적보다 더 떨어지는 무하향적인 모멘텀을 그렸다면 네네네. 이제는 좀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 관점만 유지를 했는데 좋게 나왔네? 그럼 아직은? 이라는 표현이 적정하겠다. 이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증시에 이제 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에 좀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지라는 마음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나 AI 관련주이다라고 보시면서 향후의 수급에 의해서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이죠. 고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현재 고용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거는 초집중이에요. 네. 사실 초집중. 제가 왜냐면은 이번 달 초에 실업률 발표 전까지는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걱정하지는. 왜냐면은 기본적인 모멘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고용하고 물가를 확인한 이유가 뭐예요? 연준의 이중 책무. 그죠. 네. 이제 뭐냐면은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선제적인 어떤 지표거든요. 네. 만약에 물가가 말같지 않게 갑자기 올라가. 그러면 긴축을 더 단행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리 물가 오른 것만 봐서 아직은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용이 어떻게 보면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뭔가 이제 이제 통화 정책이 변화할 수 있겠다 이거 측정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매크로 환경이 올해 이번 달 초부터 뭐로 바뀌었냐면 침체냐 아니냐. 네. 그냥 이걸로 기준이 잡혀버려요. 그냥 이제 통화 정책이랑 상관없이. 왜냐면 통화 정책은 그냥 금리 인하하는 건데 왜냐면은 이미 시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샤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샤메 법칙.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건데 그냥 이때 경제 침체가 항상 왔었다라는 하나의 조건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이번 달 초에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 3개월치 평균치 실업률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여태까지
빅쇼트가 왔다. 음. 그냥 빅쇼트라고 표현할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어쨌든 주가 하락을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샤메 법칙이에요. 이게 샤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구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만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0.5를 넘어섰죠. 여기 보이시죠? 화면. 좀 더 크게 집중해 볼게요. 자, 보이시면 0.53이에요. 아. 자, 실업률 발표가 8월 초에 뜨면서 0.53을 넘어가면서 뭐야? 이거 침체네. 라는 게 이제 지배가 된 거예요. 그 한순간에 사실 이제 저희가 금요일 발표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고 좀 칭하긴 했죠. 그날 그 월요일 날 예. 주가 하락이 좀 세게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실제 샴이 나와갖고 인터뷰까지도 했어요.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만큼 한 번 이제 우리가 하락봉을 세게 맞았잖아요. 3일 동안.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하락봉 세게 맞았었죠. 일본 기준으로 볼게요. 이때죠, 여러분들. 네. 하락봉 세게 맞았어요. 자, 이 파동만 보게 된다면은 이 움직임만 본다면은 완전히 빅쇼트 수준이에요. 네. 이 세 개만 딱 본다면 와 하면서. 근데 이미 이전에 이 샤메 법칙이 조금 이제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 전치가 0.4 몇인데 이번 실업률로 샤메 법칙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기준을 따지고 있었는데 탁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맞물려 갖고 BOJ 관련하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었다 막 하면서 막 맞물리면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전치만큼 주가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이 상황 내에서 이제 또 실업률 발표랑 고용지표 또 발표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만약 또 들어가 봐. 그러면 그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는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네, 잘 넘어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게 발생을 한다면 이 전과 같은 똑같은 흐름을 한 번 더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은 세워놔야 돼요.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네네.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들어와. 0.5의 어떤 실업률이 좋게 뜨고 어떤 더 내려가고 네. 어떤 고용 지표 좀 좋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뭐야? 이러겠죠. 저번 거 뻥카였네.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네네.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률 지표가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려요. 만약에 좋게 나와 이러면 그냥 쏘는 거고 나쁘게 나와 쏘는 거고 밑으로. 데일리 트레이딩 하기엔 지표 보고 하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평소에 이제 지표를 그렇게 막 이제 보라고 집중하진 않아요. 사실. 어떤 이제 매크로 환경이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볼 때다라고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9월 5일 날 목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네. 고용 지표 매우 중요하겠죠. 중요하다라는 거.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마지막 상승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사실 결정하는 지표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좋게 나온다면은 마무리 환호성은 한번 지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시장에 대한 어떤 빅쇼트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명확하게 가지는데 참 이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 타이밍 맞추기가 이게 시장 상승을 계속 그려왔었잖아요. 예. 사실 긴축하고 있을 때 다시 이제 신고점 갱신을 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시장 상승을 계속 일으킬 겁니다. 이거는 매크로 환경 봐가면서 계속 판단 드리겠습니다. 고점은 갱신한다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이제는 현금 청산을 이제 1년 반이죠. 1년 반. 1년 반 넘었죠. 1년 뭐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1년 10개월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좀 돼야 될 시점인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 지금부터 경기 침체는 좀 주가 하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가정을 지었을 때
딱 한두 달 차이예요. 맞추는 정도가. 그 저도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오를 거예요. 뭐 이런 뉴스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네. 1년 이상 동안. 근데 지금은 그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아예. 이거 마지막 상승일까 아닐까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리송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표에 의해서 결정될 거니까. 중요한 거는. 지표가 만약에 좋게 나와야지 만약에서 또 월 초 같은 8월 초 같은 실업률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 좀 최악으로 가거든요. 상황이. 네. 먼저 선제적으로 그냥 막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근데 오늘 지표는 일단은 좋게 나왔잖아요. 뭐 GDP 발표라든가. 근데 오늘 이제 그 실업자 청구 건수는 이제 주간 지표이기 때문에 예. 사실 막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이러한 지표 하나 좋게 흐름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승 흐름을 들어가잖아요. 네. 증시가. 그만큼 이제 고용이랑 실업률은 물가 대비 물가는 안 봐도 되고 물가는 사실 이제 안 봐도 돼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9월 초에 있는. 이게 아마 거의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한 달에 딱 집중하는 거 고용, 실업률 딱 2개. 이것만 무조건 이어가야 돼요. FOMC보다 더 중요해요. 농담이 아니라. FOMC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2개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게 나온다, 양봉, 나쁘게 나온다, 음봉, 확정. 이런 식으로 대응해버려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때 발표만큼은. 아시겠죠? 이것만 꼭 참고하세요. 네, 물가는 사실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10월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이 2개만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9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 잘 확인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더 증시가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또 하락을 할지 이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마스터님. 최근에 단기물로 여겨지는 3년물과 그리고 장기물로 여겨지는 30년물의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가 다시금 정상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상화되면은 좋은 건데 사실 그 역사상 좀 보니까 역전됐다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네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 왔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네, 경기 침체 다 왔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는 입장인데 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뭐냐면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 장기물을 사는 거는 담보물 성격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예. 담보물, 담보성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헤지펀드사인데 만약에 이제 30년물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채 30년물. 근데 미국채 30년물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가지고 있냐면은 이건 현금하고 동일시 취급을 해줘요. 어떤 예탁기관이라든가 내가 자산을 평가를 할 때 나 미국채 갖고 있어요. 이러면은 현금 미국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그럼 너 10억 있는 거네. 이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금보단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네. 근데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우량 채권 같은 경우도 그런 취급을 해줘요. 예를 들면 기관 같은 데서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하냐면은 채권을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위험하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A 등급 말고 이제 BBB 이상 되는 등급에 대한 채권을 삽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한 연 6, 7% 나와요. 지금 시세로 이자 봤을 때.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운용사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왜 여기에 포트를 굉장히 집중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처에 대한 확정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현금 담보가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증권사에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주 하면은 공모주는 내가 돈이 더 많으면은 많은 할당을 받잖아요. 공모주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채권을 가지고 그걸 증거로 내민다면은 더 많은 할당을 해줘요. 실제로 공모할 때. 그게 기관의 어떤 장점이죠. 네. 예. 우리 개인들이 아무리 공모주 받아봤자 매출 못 받잖아요. 막 한두 주 받지. 그거 갖고는 이제 타산이 안 나와요. 근데 공모주는 안정적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담보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채권에 대한 그 연율이죠. 연율. 이제 30년물 사고 그걸 담보로 이제 또 돈을 빌려갖고 10년물, 5년물, 2년물, 1개월, 3개월, 1개월 그리고 리보까지, 레포까지, 레포 금리, 하루치 여기까지 막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돼요. 근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반대로 튀게 된다면은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오겠죠. 네. 상황이 채권이 꼬이는 구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미국 전반적인 금융 구조가 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2년, 3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그려왔어요. 근데 항상 시장은 문제가 뭐냐면은 다시 원상화 됐을 때, 정상화 됐을 때 터지더라.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거든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정상화 됐는데 터져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요, 어떤 학자도 그걸 못 찾아요. 근거를 내밀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3번이나 반복됐네? 이러한 현상 자체가. 3번이나? 그럼 지금은? 이라는 가정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정상화 됐을 때 지금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분들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타이밍 문제겠죠. 네. 이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채권 스프레드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0.3에서 0.5 이 레인지 구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0.3에서 0.5. 지금 오늘자로 0.01이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0.01. 예. 근데 이게 0.30에서 0.5 사이 이 레인지 구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위험한 수준으로. 현금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때 2021년도죠. 여기 서울경제 나와갖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 시장이 끝에 다 달았습니다. 라고. 근데 이때 평가했던 기준이 뭐였냐면은 미국 FMC에서 테이퍼링과 동시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2021년도 11월이죠. 11월에 그 발표를 했어요.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근데 이거 내년 3월까지 할 거야. 이거 그냥 빨리 제로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바로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분위기를 내포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건 시장이 긴축을 굉장히 세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 고점이 끝났다라고 평가를 그냥 가감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했던 얘기는 제가 이거예요. 현금 합시다. 제발 있는 거 그냥 다 정리하세요. 또 기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고금리에 대한 고착화죠. 어느 정도 이제
그 레퍼런스가 정해지잖아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딱 정해져요. 여기까지 올릴 거야. 그 가능성이 비춰지면 시장이요 저점 바닥을 찍어요. 그때가 이제 22년도 10월이었던 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AI 붐 일어났던 거고. 여기까지 완벽해요. 일단은 여기까지 완벽한데 지금 이제 또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청자분들. 정리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거 언제부터요? 9월 말일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어차피 여기 시장 영향 안 받아요. 이 시청자들 다 합쳐서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거 팔아도 씁쓸하지 마. 예, 뭐 이건 미국이 규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예, 우리 서울경 시청자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워낙 크니까. 근데 저는 위험한 싸움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리하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시장이. 정리하는 수준인데 과연 여기서 마지막 상승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번 고용하고 실업률에 대해 좀 결정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사실. 지난주에는 올 12월에 증시 정점을 찍을 것 같다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최장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9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하겠죠. 네. 11월에. 예. 근데 여태까지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두 차례 인하 뒤에 시장이 침체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면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뒀는데 내가 만약 엔비디아를 산 지 얼마 안 돼. 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네. 내가 엔비디아를 산 지 얼마 안 돼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대응에 대한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신규 투자에 대한 대응 영역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이거를 최소 1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역이에요. 지금부터는. 순수한 게. 만약에 내가 나 지금 엔비디아 산 지 일주일 됐는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준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꿈은 꾸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현 시세로 120달러 되는데 이거 300달러 넘을 거야. 200달러까지 나는 볼 거야. 누구나 그런 꿈을 꿔요. 꿈일 뿐이에요. 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도래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AI 섹터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위험한 거예요. 시장이. 예를 들면은 팬데믹이 이제 발생했던 게 뭐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텍 섹터가 안 좋은 흐름을 그려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었던 거잖아요. 경기 침체도 이런 현상으로 좀 같이 보시는 게 저는 편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 내에서 어떤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9월 초부터 네. 이제 상품에 대한 다른 파생 상품에 대한 좀 구조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잃지 않는 습관을 먼저 하라고요. 버는 습관보다. 안정적으로. 그렇죠. 뭔가 리스크가 있고 뭐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연출되는 상품 구조 흐름을 한다면은 지금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는 계속 될 거니까.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여태까지는 좀 시장 상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일정이 타이트하게 쪼개지면서 일일이 다 확인해가면서 시장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 측정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막 3개월 단위로 막 이렇게 봐왔다면 3개월 동안 뭐 무리 없겠네? 앞으로 좀 무리 없겠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이제 2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뭔가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에 신경 안 쓰고 나 더 오를 거야 이런 착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제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 접근성에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상승을 이제 실업률로 좀 볼 거고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하게 풀 건데 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하는 설명에 대해서. 왜냐면은 최근 2020년부터 연준이 역할론 자체가 굉장히 커졌었던 게 이제 주가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까지 어떤 전초적인 어떤 이 역사 흐름 보면서 20년도부터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봐야지 아 이랬구나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확답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근데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내리겠어요. 야 일주일 뒤에 이럴 거야. 2주일 뒤에 이럴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 굉장히 고위험군에 올라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 입장에서. 자, 9월에 정리를 하십시오. 다 왔습니다, 이제. 진짜 진지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뭐 저는 여기서도 이제 서울경제에서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솔직하게. 뭐 비트코인 하락한다 이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이랬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나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수익을 계속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손실을 방어하는 것도 저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팬데믹 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트레이딩을 하신 분이라면 느끼겠지만은 투자는 계속 기회가 와요. 급하면 안 돼요, 절대로. 급하면. 저는 만약에 현금 작업이 들어간다면은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에 대한 현금 보유 가능성을 높게 측정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코스피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고 추후에 부동산도 무너질 거예요. 아마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오니까 그 추후에 대한 정부 대책 과정이 앞으로 집중해야 될 그 다음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은 수익성 구조가 레버리지가 낮으면서도 어떤 시장 하락이 왔을 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살펴보는 타이밍이 9월의 숙제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매주 목요일날 나왔을 때 서울경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한번 짜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네, 양질의 정보를 늘 주고 계신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안전적인 그런 투자를 위해서 일단 9월 말까지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3개월 이런 단위가 아니라 2주마다 한 번씩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매번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따라서 매주 저희와 함께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1% 넘게 상승 중인데 올라타야 하나요? 네, 지금 일단 60분봉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매수를 든 건 제가 어차피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지금 흐름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나쁘진 않아요. 네, 보이시죠? 지금 봉이 요 인근 19,600 매물대에서 23시부터 지금 25분 남았죠? 24시까지. 이 봉이 그냥 여기서 확정돼야 돼요. 이 모멘텀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좀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 상승인지 좀 지켜봐야겠죠. 이거 일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한 번 더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라 향후 내일 과정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그려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봉이 확정된다면은 내일 아마 MACD가 이렇게 한 번 내려왔다가 올릴 거예요. 이 양봉에서 무조건 매수 대응해야 돼요. 이런 데서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게 크게 먹어요. 근데 제가 데일리에 대한 사인보다는 아마 내일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전제는 2개 깔게요. 지금 19,600대에서 봉이 그냥 확정돼야 됩니다. 24시 전까지. 그리고 내일 MACD가 음봉 내려왔다 양봉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매수 대응하세요. 이게 제일 간단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아요.
단타 관련해서. 제가 좀 마무리 멘트를 좀 던지도록 할게요. 예. 사실 제가 여기 나올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당 순이익이 이전과 같이 어떻게 변경을 했고 뭐 이럴 거. 근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시장 어떻게 돼요? 올라요, 떨어져요? 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굉장히 쉽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뭐 저 잘 모르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저를.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좀 마지막 강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부산에 무료 강연회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다음 주에요. 22년도 10월에 했었거든요. 2년 전이네요. 시간 빠르네요. 생각보다. 2년 전에 했었고 지금은 시장 정리를 마무리를 좀 한번 하고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소를 좀 고지 드릴 건데 시간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정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제가 그때는 좀 내추럴하게 갈 거예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네. KTX 타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노트북 하나 들고 갈 거라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만큼 굉장히 좀 솔직한 분위기로 갈 거예요. 솔직한 분위기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25년도에 아마 제가 앞으로 살면서 네. 경제가 제일 최악일 거라는 평가를 할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이런 분위기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라는 경기 침체를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네. 그 전에 대응법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부자는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시장이 완전히 맛이 왔을 때 누군가는 부자가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울경제 시청자들 사이에서. 네. 왜냐? 저는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이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 근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다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보낼 거예요. 네. 시간 나면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025년에 강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수익이 나는 분들은 나겠죠.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또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응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전략들 다음 주 토요일 날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실물로 해양 마스터님과 만나시고 추후에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또 해외 선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를 짚어주셨는데요. 9월 FOMC보다 9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 실업률이 증시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7월 정도도 높은 수준의 이런 실업률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확정 시그널로 작용해서 증시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더불어서 역전됐던 미국채 10년, 2년의 금리 차가 정상화로 가면서 0.3%에서 0.5%에 진입하게 되면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셨습니다. 또 미 증시도 짚어주셨는데요. 상승의 끝물이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9월 말까지 주식 현금화하는 거 유리하겠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짚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고 매수 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첫째 19,600 라인 지지 저항 확인 얘기하셨고요. 둘째는 MACD 양봉 전환 여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